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며 현 정부 첫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정수석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직접 민정수석 부활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공약 폐기 논란에 대해선 현 정부의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서 영수회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심을 듣는데 검찰 출신 수석을 임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정보를 다루는 건 법률가가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정기관 장악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이 최상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 방어용이라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직접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설명하고 풀 일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검사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 대통령이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신설될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거론된다며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사단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김 전 차관이 민정수석이 되면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를 보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나로서는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우병우를 총애한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려 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신설 등을 담은 직제 개편안을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차관과 함께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 대표의 비판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조 대표가 정곡을 찔렀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조 대표가 정말 아픈 부분을 찔렀다고 생각한다며 자신도 대통령에 대해 조 대표와 비슷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정확한 부분, 아픈 부분을 찔렀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원래 민정수석을 안 두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검찰이나 이런 데가 직접적으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취득하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겠죠. 이 대표는 최근 검찰 수뇌부와 소통 등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게 된 이유를 추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까지 사실 다들 원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이제 중간에 누군가를 두고 대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상황이 됐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조국 대표도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최고위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말이 이런저런 경로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칭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해 기존 비서실장 아래 있던
공직기관과 법률비서관실을 옮겨오고 민심 동향 파악을 이유로 민정비서관을 새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사실상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의 장역할을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사정기관 장악에서 손을 떼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을 폐지했습니다.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야당은 민정비서관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기능 부활을 추진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떠나고 총선 이후 사정기관이 흔들릴 것 같으니 대통령이 검찰 등 다시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뜻입니까?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앞으로 휘몰아칠 사법 이슈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각종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움직임 등 대통령 내외의 당면한 사법적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즉 대통령 방탄을 지휘하기 위한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도 임기 후반 권력 누수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 기강을 강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역시 더욱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권 초기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역할을 강화했던 시민사회 수석실 기능은 오히려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참패로 압박에 놓인 대통령실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